생일날 아침, 내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아빠의 메시지, 노트북 팔았다. 언니 새 폰 필요해. 감사해. 그 순간 나는 웃었다 하니 웃으려 했지만 입가에 맴도는 건 쓰디 쓴 비웃음뿐이었다. 이 메시지가 도착한 그날 나는 24살이 되었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깨어난 아침,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비는 내 마음속 폭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빠가 내 노트북을 팔아. 그건 내가 대학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산 거였다. 언니의 새 폰. 왜 하필 내 생일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내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 했다. 감사해라는 말은 마치 나를 짓밟은 마지막 발길질 같았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아 머리를 쥐어짰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언니 중심으로 돌아갔다. 언니는 예쁘고 똑똑하고 부모님의 자랑거리였다. 나는 그냥 착한 둘째일 뿐. 왜 초등학교 때 내 새 가방을 언니가 망가뜨렸을 때도 아빠는 언니가 필요하니까 라고 했다. 고등학교 때 내 장학금을 언니 학원비로 썼을 때도 마찬가지. 이제는 내 노트북까지? 이건 단순한 불공평이 아니야. 이건 배신이야.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해? 왜 나의 노력은 항상 언니의 것으로 흘러가?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오늘 생일날 나는 결심했다. 이 가족의 비뚤어진 균형을 바로잡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단순히 소리 지르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더 깊고 더 아픈 방식으로. 출근길 지하철에서 나는 계속 그 메시지를 곱씹었다. 아빠의 그 무심한 톤, 감사해라는 말 뒤에 숨겨진 무관심. 엄마는 항상 아빠 편이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라는 말로 나를 달래곤 했지. 하지만 이해. 그건 포기와 다름없어. 나는 회사에 도착해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이 생일 축하해 라고 말할 때 나는 억지로 웃었다. 속으로는 축하. 이게 무슨 축하야 라고 외치고 있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이 있던 자리를 보니 텅 비어 있었다. 아빠가 언제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빈자리가 내 가슴에 구멍을 뚫는 듯 했다. 나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새 폰 샀어.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아빠가 사줬어. 내 노트북 팔아서. 고마워. 그 말에 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고마워. 내가 뭘 안다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계획이 서서히 피어올랐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이건 나의 독립선언이야. 가족에게서 벗어나 나만의 삶을 찾는 거지.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아빠의 그 메시지는 나를 깨우는 신호였다. 이제부터 나는 변할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갔다. 통장에 남아있는 돈을 확인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노트북 값만큼은 아니지만 충분히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돈으로 뭐 할까? 내 마음이 설레면서도 두려웠다. 가족을 버린다는 건 나에게도 상처가 될 테니까. 하지만 더 이상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았다. 회사에서 나는 상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왜 갑자기? 상사가 물었지만 나는 개인 사정지라고만 대답했다. 속으로는 이제 자유야라고 중얼거렸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다. 옷까지, 책 몇 권, 그리고 추억이 담긴 사진들. 언니와 찍은 사진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언니도 피해자일까? 아니, 언니는 항상 수혜자였어.
아빠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노트북 각 돌려줘 간단하게. 답장은 바로 왔다. 왜? 가족인데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가족. 그건 핑계야.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새 아파트를 알아봤다. 서울 외곽, 작지만 나만의 공간. 이 과정에서 내 마음속 독백이 끊이지 않았다. 왜 나만 이렇게 느껴? 다른 사람들은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던데, 하지만 사랑은 희생만이 아니야. 존중이 필요해. 아빠의 그 행동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증거였다. 한 주가 지나 나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가구가 거의 없지만 자유로웠다. 그날 밤 언니가 찾아왔다. 왜 갑자기 나갔어?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너 때문에. 언니가 놀라서 물었다. 내가 뭘? 항상 내가 우선이었잖아. 내 노트북까지 팔아서 내 폰 사줬어. 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한 거지. 내가 시킨 건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다. 언니, 너도 알았잖아. 항상 그래왔으니까.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다. 언니의 눈물, 내 분노. 하지만 화해는 없었다. 아직은. 새 집에서의 첫 아침, 나는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다. 비가 그친 서울거리가 밝아 보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흐렸다. 아빠의 그 메시지가 내 삶의 전환점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 후유증이 컸다. 이제 혼자야. 정말로. 그 생각이 두렵기도 해방감이 들기도 했다. 회사에서 사직한 후 나는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래픽 디자인, 내가 좋아하는 일, 노트북이 없어 불편했지만 카페에서 빌려 쓰며 버텼다. 새 노트북 사야 해. 그 결심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아르바이트를 늘렸다. 주말에도 일했다. 피곤했지만 이게 나의 선택이었다. 언니가 다시 연락 왔다. 집에 와. 엄마가 걱정해. 나는 거절했다. 내가 왜?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짐처럼 느껴졌다. 가족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내 마음속에서 반항이 피어올랐다. 아빠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집으로 돌아와. 내가 없으니까 집안이 엉망이야. 엉망? 그건 나 때문이 아니야? 노트북 값은? 내가 물었다. 아빠는 한숨을 쉬었다. 그건 언니가 필요해서. 너 이해해? 이해?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내 분노가 커졌다. 이제 그만해. 나도 내 삶이 있어.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나는 옛 친구를 만났다. 수진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무슨 일 있었어? 수진이가 물었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아빠의 메시지, 노트북, 가족의 불공평.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비슷했어. 부모님 편애 때문에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 위로가 컸다. 하지만 위로는 잠시. 다음 날 엄마가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망설였다. 문을 열자 엄마의 얼굴이 창백했다. 왜 이렇게 해? 가족을 버리냐? 엄마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엄마, 당신도 나를 버렸잖아.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대신, 엄마, 나도 사람인데. 왜 항상 언니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가 약해서. 너는 강하니까? 강하다고. 그건 핑계야. 나는 약해질 권리도 없었어. 우리는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엄마의 추억, 언니의 어린 시절 약함.
하지만 그건 나의 상처를 지우지 못했다. 왜 나의 강함이 희생으로 이어져 내 독백이 끝없이 이어졌다. 엄마가 돌아간 후 나는 울었다. 오랜만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게 맞는 걸까? 가족을 끊는 게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그 메시지가 상기시켰다. 감사해라는 말의 무게. 프리랜서 일이 점점 안정되었다. 클라이언트가 늘었다. 새 노트북을 샀다. 화면을 켜니 뿌듯함이 밀려왔다. 이건 내 거야. 누구도 뺏지 못해. 그날 나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익명으로 가족 이야기. 편애의 피해자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며 내 감정을 쏟아냈다. 분노, 슬픔, 그리고 희망. 댓글이 달렸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 너 혼자가 아니야. 그 말들이 나를 지탱했다. 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엔 화가 난 얼굴. 내 블로그 봤어? 왜 그런 거 써?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내 이야기야. 언니는 소리쳤다. 가족 명예훼손이야. 명예? 웃기지도 않아. 너는 항상 보호받았잖아. 우리는 싸웠다. 언니의 눈물, 내 고함. 하지만 싸움 끝에 언니가 속내를 털어놓았다. 나도 힘들었어. 부모님 기대 때문에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언니도 피해자였어.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언니의 압박, 나의 소외. 하지만 화해는 아직 멀었다. 블로그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조회수가 올라가고 댓글도 늘었다. 공감돼요. 힘내세요. 그런 말들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불안도 있었다. 가족이 알면 어떻게 될까? 아빠가 블로그를 발견할까 봐 두려웠다. 아빠가 연락 왔다. 집에 와 이야기하자.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나는 망설였다. 이제 와서 하지만 가기로 했다. 어쩌면 대면이 필요할지도. 집에 도착하니 식탁에 가족이 모여 있었다. 아빠, 엄마, 언니. 분위기가 무거웠다. 아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 블로그 봤어? 왜 그런 거야? 나는 숨을 골랐다. 내 감정 표현할 때가 필요했어. 아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가족을 비난하다니. 비난. 그건 사실이야. 나는 모든 걸 쏟아냈다. 어렸을 때부터의 불공평, 노트북 사건. 생일날 그 메시지, 그게 날 깨웠어. 아빠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언니가 필요해서. 하지만 그 말은 여전했다. 언니 중심. 언니가 끼어들었다. 나도 미안해. 내가 그렇게 느꼈을 줄 몰랐어. 몰랐어? 그게 가능해? 내 마음이 복잡해졌다. 진심일까? 우리는 그날 오랜 대화를 나눴다. 각자의 입장, 상처. 하지만 합의는 없었다. 나는 집을 나왔다. 변화가 필요해. 그 후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심리 상담. 가족 트라우마라고 했다. 상담사가 물었다. 왜 참았어요? 나는 대답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상담을 통해 내 감정을 정리했다. 희생이 사랑이 아니야. 프리랜서 일이 바빠졌다.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다. 디자인 컨퍼런스 참가.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특히 민준이라는 남자. 같은 업계, 공감 가는 이야기. 가족 문제 있으신가 봐요. 민준이 물었다. 나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민준의 위로가 따뜻했다. 민준과 가까워지면서 내 삶이 밝아졌다. 데이트, 산책,
이게 정상적인 관계야. 하지만 가족 생각이 가시지 않았다. 아빠의 미안함, 진심이었을까? 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위염. 엄마가 전화했다. 와봐, 나는 갔다. 병실에서 언니를 보니 가슴이 아팠다. 미안해, 언니가 속삭였다.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언니의 고백,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 나에 대한 미안함. 언니도 아팠구나. 그날 나는 가족과 재회했다. 아빠가 말했다. 변알게 하지만 믿기 어려웠다. 말뿐일까 내 독백이 이어졌다. 변화는 행동으로 증명돼야 해. 상담을 계속하며 나는 용서의 의미를 생각했다. 용서는 있는 게 아니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블로그에 새 글을 썼다. 치유의 시작. 민준과 관계가 깊어졌다. 그는 나의 지지자였다. 내가 강해 그 말이 힘이 됐다. 하지만 위기가 왔다. 아빠의 사업이 어려워졌다. 돈이 필요했다. 아빠가 부탁했다. 도와줄 수 있니? 나는 망설였다. 또 희생.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조건을 달았다. 가족 상담 함께 가요? 우리는 상담을 시작했다. 가족 전체. 각자의 상처를 털어놓았다. 아빠의 편애의 이유, 언니의 어린 시절 병치레. 엄마의 무관심, 피로. 언니의 압박. 나의 소외. 눈물이 흘렀다. 가족 상담이 이어지면서 변화가 보였다. 아빠가 노트북 값을 돌려줬다. 미안했다. 그 돈으로 나는 새 장비를 샀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인정이었다. 드디어 봐줬어. 언니와 관계가 회복됐다. 우리는 자매로서 대화를 나눴다. 앞으로 서로 도와 언니의 약속. 나는 믿기로 했다. 과거를 묻고 미래를 봐. 민준과는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는 나의 안정이었다. 내 가족, 이제 괜찮아. 민준의 물음에 나는 웃었다. 조금씩. 블로그가 책으로 출간 제안을 받았다. 편애의 그늘에서 라는 제목. 나는 수락했다. 글쓰기가 나의 치유였다. 출간 준비 중 가족의 지지를 받았다. 아빠가 말했다. 자랑스러워.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다. 상담 중 아빠의 고백, 너를 강하다고 생각해서 더 기대했어. 그건 실수였다. 나는 대답했다. 강함도 지쳐요. 아빠의 눈물이 처음이었다. 언니가 퇴원 후 나와 함께 살자고 했다. 자매끼리 나는 거절했다. 각자 독립이 필요해. 하지만 자주 만나기로 약속했다. 민준과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나는 자유를 느꼈다. 이게 행복이야. 민준이 말했다. 내가 웃는 게 좋아.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집으로 돌아와 생일이 다가왔다. 작년과 달리 가족이 모였다. 아빠가 선물을 줬다. 새 노트북. 이번엔 내 거야에 눈물이 났다. 감사해. 진심으로. 블로그 독자들이 응원했다. 행복하세요. 그 말들이 나를 감쌌다. 하지만 깊은 밤, 독백이 들렸다. 이게 끝이 아니야. 계속 노력해야 해. 가족 관계는 평생의 작업이니까. 출간 파티에서 가족이 왔다. 아빠의 축하 연설. 내 딸이 자랑스러워. 그 순간 용서가 완성됐다. 민준과 미래를 이야기했다. 결혼할까? 아직 이르지만 가능성이었다. 언니가 새 직장을 구했다. 내 덕분에 용기 냈어. 우리는 서로의 지지자가 됐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TV 출연.
어떻게 극복했나요? 기자의 물음에 나는 대답했다. 가족의 노력과 나의 결심. 하지만 유명세의 부담도 있었다. 악플. 과장된 이야기, 가족 배신자, 그런 말들이 아팠다. 왜 이해 못해? 민준이 위로했다. 내 진심할 사람들만 알면 돼.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일요일 저녁 식사,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빠의 변화, 나를 먼저 챙기는? 오늘 뭐 했어? 그 관심이 새로웠다. 언니와 쇼핑. 내가 좋아할 거야, 언니의 선물. 우리는 가까워졌다. 상담이 끝났다.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상담사의 말, 우리는 졸업했다. 민준과 약혼했다. 반지 교환. 영원히 함께 눈물이 흘렀다. 결혼 준비 중 아빠가 도왔다. 내가 해줄게, 그 도움에 감사했다. 책 투어. 전국 순회. 팬미팅. 감동받았어요. 그 말들이 에너지였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건강검진.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의사의 조언. 나는 쉬기로 했다. 가족 여행. 강원도. 산책하며 대화. 과거 미안해, 아빠의 반복. 이제 그만, 내 대답. 민준과 결혼식. 가족, 친구들. 행복한 날. 새 삶의 시작. 집 꾸미기. 우리 집, 그 말이 달콤했다. 블로그 업데이트. 새로운 챕터, 독자들의 축하. 결혼 후 나는 안정된 삶을 살았다. 프리랜서에서 회사 설립. 디자인 에이전시. 직원 고용. 꿈이 이뤄졌어. 민준의 축하. 가족과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조카가 태어났다. 언니의 아이. 이모, 그 부름이 기뻤다. 아빠의 퇴직. 이제 쉬어, 우리의 지지. 책 후속편. 치유의 여정, 더 많은 이야기. 하지만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가끔 과거가 떠올랐다. 그 메시지. 그게 없었다면,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게 나를 만들었으니까. 민준과 아이 계획. 우리 가족, 그 꿈이 설레었다. 마지막 상담. 완전히 회복됐어요. 나의 미소. 블로그 마무리 글 감사합니다. 이제 행복해요. 가족 모임. 생일 케이크. 축하해, 진심 어린. 내 독백, 이게 의미야. 용서와 성장.